그 다음에 이제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온결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양이온,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했던 이 양이온 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했던 음이온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러면 얘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다 보니까 이들끼리 어떤 힘이 생기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생기겠지. 서로 끌어당겨요. 이거를 우린 앞에다가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기다 살짝 써줄 게 무엇이냐면,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오면 얘는 일단 요걸 생각해 주세요. 결합력이 세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고 출발해 줘야 돼. 무조건 붙들고 있는 힘이 세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생김새를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야 돼. 한 번만 잘 이해해 주면 돼요. 고체일 때를 볼게요. 고체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다 붙들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정전기적 인력이 되는 거야. 그런데 결합력이 세, 그러니까 잘 붙들고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온에서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자, 그럼 그대로 갈게. 결합력이 세, 자기들끼리 붙들고 있는 힘이 세니까, 자, 여기서 상태 변화를 잘 할까 못할까? 변화가 잘해? 상태 변화를 잘 못하겠지. 왜? 자기들끼리 잘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그 아이를 녹일 거야. 그 아이들을 나는 끓이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말은 그때의 온도란 뜻이에요. 녹이기 위해서 넣어준 열의 온도, 끓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열의 온도. 그런데 상태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외우지 말자. 정전기적 인력은 결합력이 세니까 안 변하려고 해. 그러니까 고체로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영상을 꼭 한 두세 번 반복해서만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높아.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전기를 통하는 정도야. 그러기 위해선 전기를 통하려면 전자가 아니면 이온이 어떻게 돼야 돼? 이동해야지만 전기를 통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자. 이온은 있긴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고체일 때는 이온은 당연히 양이온, 음이온이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얘는 어떻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를 통하지 못합니다. 붙잡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오케이? 외우지 말자. 여기서 좋은 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을 수도 있는데, 중3부터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학교 내신에서 객관식의 문항수를 줄이고 주관식이나 서술형의 문항수를 늘린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너희들도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있긴 한데 가끔밖에 안 나와. 근데 내년부터 많이 나와. 근데 그러려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떠올려야지만 글이 써지는데, 너희들까지 가진 객관식 위주다 보니까 좋은 점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5번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문제에 이러한 어휘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하니, 뭐 상태 변화 잘하니, 녹는동이 낫니, 뭐 이렇게 어휘를 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휘에 표현되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를 해주고, 여기서 이해라는 건 그들의 관계를 이해를 해주면 어휘가 표현되니까 답을 구하기가 편하겠지.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지 말고 인력은 세니까 안 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많이 들고 안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겠지. 이렇게 보기 중에 1, 2, 3, 4, 5번 이렇게 나오면 그 전에 속아내면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고칠 때 그런데 수용액 뭐 액체 상태라고 해도 되고 수용액이라는 것은 용액은 섞였다는 뜻이고 수는 물에 섞였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수화라고 해서 듣기만 하세요. 물입자들이 이 양이온에게 들러붙어. 양이온에게. 그리고를 붙잡아. 근데 웃긴 건 그 물입자는 이 음이온하고도 붙잡아요. 잠깐만 한 번만 습을 지울게. 약간 우리 심화까지도 심화 갔다가 다시 나올게. 물이 이렇게 생겼어. 물이 산소가 하나에 수소가 두 개인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 얘가 산소임에도 불구하고도 아주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마이너스적 성질을 띠고 있어요. 몰라도 돼. 요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수소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양전화, 플러스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러붙어요. 여기가 부분적인 음전화잖아. 여기는 양이온이니까 음전화가 들러붙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음전화에게는 어떻게 붙냐면 얘가 이렇게 들러붙어요. 이런 식으로 들러붙어. 여기에 수소가 있으니까 부분적인 양전화가 음전에게 들러붙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는 양이온,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 보다는 이 물 입자랑 이 양이온, 물 입자가 이 음이온 간의 여기 인력이 더 세. 자기들끼리 붙잡고 있는 힘보다 물이 이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붙잡는 힘이 세니까 어떻게 뜯어버리는 거야. 물 입자들이 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이긴 한데 알아놓고 그렇군 떨어져 나가는군 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녹아. 아까는 말했어. 녹아. 얘를 어떻게 요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인데 그러면 요 화살표시 따라가야겠네. 화살표시 따라가자. 어떻게 돼? 전기 전도성이 있을 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해석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고체일 때 모습을 조금 더 가볼게. 고체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막 하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외부에서 힘이 빵 하고 가해져요.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볼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요 아이들이 한 칸 밀려나가. 한 칸씩 딱 옆으로. 그럼 여기가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같은 전환에 여기서 뭐가 생겨? 반발력이. 이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돼? 나눌 거 아니야. 밀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짐, 부서짐 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외부의 힘을 받게 되면 잘 깨지거나 부서집니다. 대표적인 이그젬플을 듣게. 소금, NaCl이거든.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이야. 소금 중에서 얇은 소금 말고 굵은 소금이 있어. 되게 두꺼운 보이는. 얘를 이렇게 딱 잡아 손가락으로 누르잖아. 아파요. 근데 얘를 이렇게 비틀잖아. 부르륵 하고 깨집니다. 누를 때는 아파. 하지만 얘를 비틀면 힘을 줬기 때문에 깨져버려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잡아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표현해 볼게. 이온의 표현. 근데 사실은 이 이온의 표현이 대단히 많이 중요해요. 주기율표와 연결이 되는데, 먼저 결론 먼저. 여기서 양이온, 음이온 다시 가자. 양이온 그러면 떠올려야 할 단어가 뭐야? 눈 마주쳤어. 하필 눈이 마주쳤네? 양이온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선생님 가르치니? 야, 너 무슨 사람이야? 양이온 그럼 뭐야? 모르면 패스. 패스. 야, 너 거기 눈 안 마주치게? 야, 모르면 패스. 패스. 양이온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알잖아, 빨리 대답해. 금속. 금속 뭘 버려? 버리지. 전자를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현승아, 음이온하면 떠오르는 단어. 전자. 어찌. 여기까지 인정? 잘 봐. 여기서 잃어버린 잃은 전자의 개수는 그 누군가가 얻은 전자의 개수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왜? 이온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이온 결합에 든 결정. 입자들은 어떠냐면 중성이거든. 중성이라는 말의 뜻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고 양이온도 양전하도 아니고 음전하도 아닌 중성인 거야.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죠. 다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들이 있어. 근데 전체 값은 뭐여야 돼? 중성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5개 잃었으면 얘가 5개를 얻어야 5 플러스 5 마이너스가 돼서 세이브가 돼서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중성이어야 돼. 왜냐면 간단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랑 결합을 하긴 했는데 이 결정들을 딱 봤더니 정기적으로 치우침이 없어. 다시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결합해 놓고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치우침이 없다는 건 정기적 성질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야. 잃어버린 만큼 얻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자. 나트륨을 볼게요. 얘는 전자 하나를 버려요. 그럼 염화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요. 하나 일치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더하면 세이브가 되잖아. 여기까지는 쉬워. 자, 근데 이런 게 있다. CA2 플러스가 있어요. 왜 칼슘이 2 플러스예요? 2족이라서 2개를 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얘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이 만났어요. 그럼 얘 잘 봐. 얘 한 개가 2개의 전자를 버렸지요. 맞습니까? 얘는 뭐야? 1 마이너스니까 전자 어떻게? 하나를 얻는 아이지요.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2개를 드셔야 돼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얻을 능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어줘야 요게 하나는 일로 하나는 요로 가서 잃어버린 만큼 얻은 게 같으니까 얘가 한 개일 때 얘는 2개가 돼서 어떻게 표현해? CaCa2라고 하는 거야. 다시 여기 봐봐. H2O가 왜 하필 산소의 수소가 2개인가요? 라고 한다면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첫 번째 2개, 두 번째 껍질 몇 개? 6개. 전자 2개가 더 있었으면 싶거든. 수소는 얘는 전자 2개가 더 얻고 싶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수소는 원자번호 1번. 바깥쪽이 2개이고 싶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난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O.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해서 만족, 수소도 옥텟 규칙해서 만족.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을 할 때 이른 전자수 얻은. 자, 계속 해볼게요. 좀 더 해볼게.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나트륨이 있어요. 칼슘을 하자. 칼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꼭 기억해야 돼. 원자 번호 몇 번? 19번. 1조 원소. 그러니까 전자를 몇 개를 버려?
하나를 버려. 산소는 원자번호 8. 지금 내가 하는 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통합과학에서 너희들 1학기 시험 범위의 가장 히든 카드는 암기하는 거 빼고 여기가 가장 히든 카드고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잘 잡아놓고 그냥 외우지 말고 해석해서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만 되면 1학기 때가 편해져. 물론 이제 기말 때 가면 또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 얘는 2-가 돼요. 그럼 얘는 하나를 버렸죠? 2개를 얻었죠? 안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둘이 있어줘야지. 그래야 이런 애가 전자를 버렸는데 그런 애가 몇 있어? 2명이 있으니까 2개를 버렸죠? 얘는 혼자서 2개를 얻어야 되니까 짝을 맞추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K2O가 되는 거예요. 4나 8, 6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얘를 해볼게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알루미늄이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외워야 돼. 산소는 알루미늄은 13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전자를 3개를 버립니다. 혼자서 3개를 버려요. 산소는 원자번호가 16족이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8번. 이어서 전자를 몇 개를 얻으려고 해? 2개를 얻으려고 해. 짝이 안 맞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애가 둘이 있어보자. 그럼 토탈 6이 되겠죠. 이런 애가 3개가 있다고 치자. 그럼 토탈 6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AL2O3. 그래서 뭐 교과서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양이온, 이렇게 음이온 이런 것들을 저쪽 건너편에다가 이 건너편에다 주시면 됩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너무 그렇게 공부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중요한 건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는 얻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이게 성립하면 얘는 전체로 다 뭐가 된 거야? 다 중성이 되어진 거죠. 오케이? 요게 되면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화학의 꽃봉오리 뭐래? 화학식 작성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또 한 번 느껴. 저 모르는데요 하지 말고 저걸 알아야지만 얘가 되는구나라를 느끼자. 무엇을? 주기율표상의 원자 번호를 알아야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지 양이온에서 하나 버릴지 2개 버릴지 3개 버릴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시간에 배웠던 원소의 주기성에서 주기율표, 주기, 원자과 전자, 껍질 이걸 배워놓으면 여기 쉬워지는 거야. 여기가 지금 너희가 수업 들을 때 약간 좀 어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여기 어렵네가 아니라 앞부분이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왔구나.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중학생 때는 이 주기율표만 활용하는 것만 아주 딥다 가르쳐도요. 중학교 화학 성적은 다 잘 나올 거고 고등학교 가서는 화학이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잊지 않도록 자 이쁘게 좀 필기하시고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